그럼 거시경제부터 큰 틀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꽤나 출렁이는데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단 말이죠. 바로 1단계, 첫 번째 원문 들어보시죠. The IMF is sticking to its 1.9% growth forecast for South Korea this year. 네, 그럼 2단계 한국어 번역입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1.9%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단계. 여기서 우리가 파헤칠 핵심 표현은 바로 stick to입니다. 이게 굳이 이 단어를 썼는 이유가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stick to라는 게 어떤 결정이나 계획을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고 끈질기게 고수한다는 뉘앙스거든요. 아, 안 바꾼다는 거군요. 네네. 경제 전망이라는 건 사실 수많은 변수 때문에 매달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도 IMF가 1.9%를 스틱투한다는 건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비바람이 막 몰아쳐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나 정부 지출이 이걸 지켜낼 거라는 아주 강한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밖에는 먹구름이 잔뜩 껴서 비가 올 것 같은데도 내 레이더에 맑음이라고 떴으니까 우산은 필요 없다. 이렇게 고집하는 아주 뚝심 있는 기상캐스터 같네요. 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마지막 4단계 실생활 예문으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나 운동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들어보세요. If you want to see results at the gym, you have to stick to your routine.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정해진 루틴을 꾸준히 지켜야 해. 이런 뜻이네요. 아주 유용합니다. 네, 포기하지 말고 밀어붙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IMF만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 돈을 움직이는 투자자들 동향이 담긴 두 번째 문장, 1단계 원문갑니다. Foreign investors are betting big on the Korean market. 2단계 번역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3단계 핵심 표현은 bet big on이네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들립니다. 직역하면 어디에 크게 베팅하다잖아요. 이게 뉴스 문맥에서는 단순히 안전한 곳에 돈을 묻어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약가의 리스크를 감소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이 분야가 거대하게 성장할 거라는데 큰 기대를 걸고 과감히 자본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아, 월스트리트의 스마트 머니벨이 한국 시장의 황금기를 예상하고 과감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4단계. 우리가 일상이나 비즈니스에서 쓸 수 있는 새 예문 부탁드립니다. The company is betting big on AI technology for their next project. 그 회사는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AI 기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 네, 무언가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원을 쏟아부을 때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수출도 잘 되고 외국인들도 한국에 돈을 걸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이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돈을 밖에서 벌어오면 당연히 안에서 원화 가치가 올라야 정상인데 현실은 정반대란 말이죠. 바로 그 답답한 상황을 묘사한 세 번째 문장, 1단계 듣겠습니다. Even with exports killing it, the won just can't catch a break against the dollar. 2단계 번역입니다. 수출이 엄청난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 좀처럼 상황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3단계 핵심 표현 not catch a break인데요. 이거 뭔가 굉장히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네, 맞아요. 운이 정말 지독하게 안 따른다. 좀처럼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교과서대로라면 무역 흑자가 날 때 통화 가치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록적인 흑자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요. 정책 기반자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공식이 안 통하는 정말 운이 안 따르는 답답한 상황인 거죠. 수출 기업들이 밖에서 피땀 흘려 골을 넣었는데 우리 팀 점수판은 안 올라가는 거네요. 환장을 노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4단계 일상 예문도 이런 악재가 겹칠 때 쓸 수 있어요. First my phone broke and now my car won't start. I just can't catch a break. 처음엔 핸드폰이 고장나더니 이제 차 시동도 안 걸려. 정말 운이 안 따라주네. 네, 아주 완벽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환율의 역설이 발생하는 걸까요? 점수판이 고장난 이유가 뭡니까? 그 해답이 바로 다음 네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1단계 원문, 제가 바로 갈게요. Everyone's moving their money into US stocks instead of sticking with the local market. 2단계 번역해드리면 모두가 국내 시장에 머무르는 대신 미국 주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네, 3단계 핵심 표현은 move money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투자처를 아예 다른 국가나 자산으로 갈아탄다는 의미겠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수출로 달러를 벌어오면 이제 그게 국내로 들어와 원화로 환전되면서 원화 가치가 올랐거든요. 네네,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과 국내 기업들이 그 원화를 다시 달러로 사서 미국 주식으로 move money 해버리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국가가 수출로 달러를 벌어오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은 다시 그 달러를 사서 해외로 보내고 있다고요? 맞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달러가 마르지 않아야 원화가 힘을 받는데 계속 해외로 유출되니 원화가 약세일 수밖에요. 국가가 펌프로 열심히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물통 밑바닥에 구멍을 뚫고 있는 게 결국 내부의 자본 이동이었다니 놀랍습니다. 4단계 예문 들어볼까요? 적금 통장에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길까 고민 중이야. 이런 개인들의 평범한 결정들이 몰해서 거시경제 지표를 흔들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자본 유출을 봤으니 시선을 국내로 돌려봐야겠죠? 좋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내부의 약점들을 파헤쳐보죠. 5번째 문장 1단계 원문입니다. Household debt is still an elephant in the room. 2단계 번역, 가계부채는 여전히 모두가 알면서도 언급하기 꺼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3단계 핵심 표현 The elephant in the room입니다. 방 안의 코끼리, 이거 워낙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네, 거대한 코끼리가 방 안에 있는데 건드리면 방이 박살날까봐 두려워서 다들 모르는 척하는 상황이죠. 모두가 알지만 꺼리는 심각한 문제를 뜻합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왜 코끼리가 된 건가요? 금리가 정점을 찍었잖아요. 금리가 어떻든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조이거나 금리를 높이면 내수 경제가 얼어붙고 반대로 대출을 풀어주면 빚이 더 늘어나는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뇌관이군요. 맞습니다. 터트리지도 않고 가기에도 너무 무거운 한국은행의 가장 큰 골칫거리죠. 네, 4단계 새 예문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죠. We talked about everything except the elephant in the room, our team's lack of communication. 우리는 모든 것을 논의했지만 정작 팀의 소통 부족이라는 명백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어. 회의 시간에 흔히 볼 수 있는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 가게가 빚에 눌려 있다면 기업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6번째 원문, 1단계 들어보시죠. The construction business is hit pretty hard right now. Lots of companies are throwing in the towel. 2단계, 현재 건설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포기하고 항복하고 있습니다. 3단계, 핵심 표현은 throw in the towel입니다. 수건을 던지다, 이건 복싱에서 유래한 표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코치가 링 위로 수건을 던져서 기권하는 거죠. 비즈니스 맥락에서는 높은 금리나 자재비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중소건설사들이 파산을 선언하거나 그만둘 때 쓰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건설사 몇 개 무너지는 게 경제 전체에 그렇게 큰 위협이 되나요? 광선의 카나리아 같다는 말도 있던데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건설업은 그냥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거든요. 수많은 일자리와 특히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권의 PF 대출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아하, 돈이 맞물려 있군요. 예, 그래서 이들이 throw in the towel 한다는 건 결국 저축은행 같은 이금융권까지 도미노처럼 부실화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 신호인 겁니다. 카나리아가 쓰러지면 광산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처럼요. 섬뜩하네요. 자, 4단계 예문 부탁드립니다. The math problem was so hard that I almost threw in the towel, but I kept trying.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계속 노력했어요. 우리 경제 주체들도 포기하지 않고 돌파구를 찾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거시위기와 기업 문제를 봤는데 이게 소비자 물가와 일상에는 어떻게 닿아 있을까요? 네, 소비자와 일상생활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7번째 문장, 1단계 원문입니다. Inflation is stable, but people are still feeling the pinch when they go grocery shopping. 2단계 번역이요? 물가 상승률은 안정적이지만 사람들은 식료품 쇼핑을 할 때 여전히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3단계, 여기서 feel the pinch라는 뼈아픈 표현이 나오네요. 네, 핀치가 꼬집다잖아요. 지갑이 꼬집히듯 쪼그라드는 느낌, 즉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로 안정화됐다고 연일 발표하는데 왜 마트에 가면 여전히 feeling the pinch 하는 걸까요? 바로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왔다는 건
예전 가격으로 돌아갔다는 게 아니거든요. 작년에 이미 미친 듯이 올라버린 그 살인적인 가격에서 거기서 2%가 더 올랐다는 뜻입니다. 아, 속도계 바늘이 조금 내려왔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시속 150km로 달리는 차 안에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절대적인 가격은 여전히 에베레스트 정상에 있는 셈이죠.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가 팍팍한 거군요. 4단계 예문가 볼까요? Everyone is feeling the pinch lately because of the high cost of living. 요즘 높은 생활비 때문에 다들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있어. 정말 피부에 와닿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팍팍한 와중에도 생활 밀착형으로 개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8번째 문장 1단계 바로 갈게요. Apartment charging fees are getting a makeover. 2단계 번연, 아파트 전기차 충전 요금 체계가 세단장되고 있습니다. 3단계 핵심 표현은 get a makeover네요. 보통 사람의 스타일을 싹 바꿀 때 메이크오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도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때도 씁니다. 아, 완속 충전기가 급속보다 비쌌던 그 불공정한 상황이 개편되는 거군요. 네, 아파트 단지의 전기차 충전 요금이 5단계로 합리적으로 세단장, 즉 getting a makeover 된다는 생활 밀착형 소식이죠. 4단계 예문 들어볼까요? This old website needs a makeover to look more professional. 이 오래된 웹사이트는 더 전문적으로 보이도록 세단장이 필요해. 낡은 것을 일신할 때 폭넓게 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소비자 물가를 봤으니 고용 시장을 살펴봐야겠죠. 네, 9번째 문장 1단계 원문입니다. The job market is active, but it's getting a bit more competitive out there. 2단계 번역. 일자리 시장은 활발하지만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고용이 늘었는데 실업률도 3.4%로 같이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상하지만 이면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일자리가 좀 있다는 소문이 도니까 구직을 포기하고 쉬던 사람들이 다시 시장으로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일자리 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금방 취업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치열한 경쟁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3단계 핵심 표현이 등장하죠. 바로 hit a snag입니다. 네, 스낵과 물속에 숨겨진 뾰족한 나뭇가지나 바위 같은 장애물을 뜻하거든요. 배가 순항하다가 보이지 않는 암초에 걸리듯 예기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거나 차질이 생길 때 쓰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아하, 취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의 경쟁이라는 스낵에 부딪혀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군요. 4단계 예문 부탁드립니다. Our travel plans hit a snag when our flight was canceled. 비행기가 취소되면서 우리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 아주 유용합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의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문제를 짚어봤는데 이제 시선을 국경 밖으로 돌려볼 차례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일상을 순식간에 흔들 수 있는 외부의 위협이죠. 10번째 문장 1단계 원문입니다. Middle East tensions are keeping everyone on edge. 2단계 번역, 중동의 긴장 상태가 모두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단계 핵심 표현 keep someone on edge입니다. edge가 벼랑 끝이잖아요. 누군가를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세워둔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극도로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중동에 불안해지면 유가를 폭등하거든요. 아,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무역 수지도 적자가 나니까 중동이라는 와일드카드가 우리를 완전히 벼랑 끝, 온 에지 상태로 몰아넣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변수죠. 자, 4단계 마지막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Waiting for the job interview results is keeping me on edge. 취업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게 나를 계속 긴장하게 해. 우리 경제가 딱 이 심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 여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IMF의 흔들림 없는 전망인 Stick 2부터 모두가 꺼리는 문제인 Elephant in the Room, 그리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Keeping Everyone on Edge까지 살펴봤습니다. 경제 트렌드의 맥락도 짚고 10개의 핵심 표현을 엄격한 4단 시퀀스로 마스터했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소스들을 종합해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물가는 안정화되고 외국인들은 한국에 bet being on 하고 있지만 환율 약세와 자본의 move money 현상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아, 외국인 투자자들도 결국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오겠군요. 맞습니다. 그들마저 결국 언제 백기를 들고 throw in the towel 하게 될까요? 과연 그 임계점은 어디일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 안에 거대한 코끼리를 물은 척하다가 낭떠러지를 마주할 수도 있겠다는 서늘한 통찰이네요. 여러분도 이 질문을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배운 표현들도 꼭 입으로 소리내어 복습하시고요. 오늘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높여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배움을 향한 여러분만의 루틴을 굳건히 스틱 투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